2026년 5월 6일 USS 에이브러햄 링컨이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습니다. 15척의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대형을 이루고 100기 이상의 감시 드론이 하늘을 누빕니다. 그때 명령이 내려옵니다. 작전 중지,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1991년 걸프전 이후 페르시아만에 집결한 가장 강력한 해군 정지 명령을 받았습니다. 6일 전이라는 후자이라를 공격했습니다. 두 번, 24시간 안에 미국 구축함은 해협에서 이란 쾌속정을 격침했습니다. 확전 나서는 멈출 수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슬라마바드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문서 하나, 2페이지, 14개 항의 기본 골격.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하면 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정반대라면, 이것이 이 전쟁에서 가장 치밀하게 계산된 한 수라면, 아니면 미국이 이란에게 역대 최대의 전략적 승리를 안겨준 것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중단 속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도 완전히 설명하지 않은 14개 항을 해독합니다. 그리고 지금 페르시아만의 모든 해군 사령관이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평화의 문인가? 아니면 더 길고 더 치명적인 전쟁의 입구인가? 장면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군이 이란의 핵시설과 군사 인프라를 동시에 타격합니다. 이란의 대응, 호르무즈 해협 봉쇄, 반격이 아닌 목줄 조이기. 세계 유가는 72시간 만에 배럴당 $100를 돌파했습니다. 4월 8일 파키스탄이 휴전을 중지합니다. 양측 모두 동의합니다. 그러나 휴전은 처음부터 불안정했습니다. 며칠 만에 이란 드론이 해협 근처에서 다시 정찰 임무를 재개했습니다. 5월 4일과 5일 이란이 후자이라 석유산업지대를 공격합니다. 두 번 미국 구축함이 이란 쾌속정을 격침합니다. 중부사령부 발표, 방어적 조치, 휴전은 유효. 세계는 지켜보며 이것을 어떻게 평화라 부를 수 있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5월 4일 발동됐습니다. 후자이라 첫 번째 공격 당일. 우연이 아닙니다. 미군 1만 5천 명, 드론 100기 이상, 유도미사일 구축함, 임무, 해협에 갇힌 상선들을 물리적으로 호위에 통과시키는 것. 첫 번째 선단은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가 준비됐습니다. 세 번째 선단 출항하지 못했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드는 동안 파키스탄 외무장관은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테헤란, 그리고 워싱턴. 48시간마다 비공개 채널 통신. 조용하고 긴박하게. 기본 합의문 이슬라마바드에서 작성된 이 조용히 양측에 전달됐습니다. 트럼프는 받았습니다. 읽었습니다. 그리고 흥미롭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본 합의문 14개 항이 중동 전체를 재편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이 분석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알림벨을 눌러주세요.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아무도 보도하지 않는 부분이니까요. 5월 4일과 5일 공격 이후 펜타곤은 긴급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세 가지 선택지를 제시했습니다. 확전, 유지 또는 일시 중단. 확전 전면 선전포고의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란은 현재 걸프국가 기반 시설에 3,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겨누고 있습니다. 유지 프로젝트 프리덤이 계속 공격받습니다. 사기 문제, 신뢰성 문제, 일시 중단 외교적 기회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에게는 국내 정치적으로 엄청난 위험입니다. 그들은 중단을 선택했습니다. 이유는 정확히 이렇습니다. 이란은 공식적으로 후자이라 공격을 자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란은 그보다 훨씬 정교한 방식을 택했습니다. 이란은 중간 채널을 통해 신호를 보냈습니다. 5월 5일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은 공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란 해양 영역에서의 어떠한 군사작전도 우리가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비례적 대응을 받게 될 것이다. 해석: 우리가 했습니다. 다시 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화는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만 외교전술 중 가장 오래된 방법입니다. 공격, 부인, 협상 의지 시사. 그렇다면 이 14개 항 기본 합의문에는 실제로 무엇이 담겨 있을까요?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1항에서 3항, 양측의 모든 공세적 해군 작전 즉각 중단. 4항에서 6항, 호르무즈 항로 단계적 재개. 민간 선박 먼저, 상업 유조선 다음. 7항에서 9항, 이란 원유 수출에 대한 미국 해상봉쇄 60일간 유예. 10항에서 12항, 이란은 핵농축을 일시적으로 20%로 제한 IAEA 사찰관이 나탄재의 재입장에 검증. 13항, 스위스 금융 중개인을 통해 60억 달러의 동결이란 자산 해제. 14항, 포괄적 평화협정을 위한 30일 협상 창구. 장소, 제네바 또는 무스카트. 그렇다면 미국이 실제로 수용한 것은 무엇일까요? 1항에서 6항, 네, 해상유전과 호르무즈 단계적 재개, 원칙적으로 수용. 10항에서 12항, 네, 핵농축 제한은 이 분쟁에서 이란이 한 가장 큰 양보입니다. 7항에서 9항, 아직입니다. 미국은 IAEA 검증 전에 해상 봉쇄 해제를 거부했습니다. 현재 테이블 위에 오른 타이완, 동시 조치. 첫 번째 선단이 출항하는 순간 동시에 첫 번째 IAEA 사찰관이 나탄재에 입장합니다. 트럼프가 공개적으로 중단을 발표할 때
그는 이란이 대화 중인 선의의 표시라고 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치밀하게 계산된 협상 함정이었습니다. 이란이 중단 기간 중 무언가를 공격하면 전면전의 정치적 명분이 완벽하게 굳어집니다. 이란이 버텨주면 중단이 연장되고 협상이 진전됩니다. 어느 쪽이든 트럼프가 내러티브에서 이깁니다. 이것이 군사적 우위를 가진 자의 협상 기술입니다. 유럽은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5월 4일 알바니아에서 열린 유럽 정치 공동체 정상회의에서 마크롱, 영국 총리, 그리고 나토 사무총장 류터가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합의사항, 파키스탄 중재 협상에 대한 전면적 외교 지지. 하지만 실제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럽연합에너지의 3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이 해협이 닫혀있는 매주 유럽 경제는 피를 흘립니다. 이제 중국입니다. 트럼프와 시진핑은 5월 14일과 15일 베이징 정상회담 일정을 잡아두었습니다. 미국은 중국에 직접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영향력을 사용하라. 당신들이 이란 원유의 40%를 사들이고 있지 않느냐. 중국의 반응, 우리는 대화를 지지합니다. 그리고 베이징은 테헤란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이 분쟁 내내 시장 가격보다 40% 낮은 가격으로 이란 원유를 구매해왔습니다.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는 호르무즈 합의는 그 할인 혜택을 사라지게 합니다. 중국은 자신에게 저렴한 에너지를 제공하는 위기를 해결할 인센티브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그리고 이스라엘은 완전한 침묵 속에서 기본 합의문 협상을 감시해왔습니다. 하지만 침묵이 동의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조건 미국의 비공개 채널로 전달된 어떤 합의도 이란의 핵 농축을 5%로 영구 제한해야 한다. 14개항 기본 합의문은 농축을 20%로 제한합니다. 5%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핵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20% 농축에서 일하는 무기급 물질까지 약 3-4개월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숨겨진 거부권입니다. 보이지 않는 지뢰선. 제네바 협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기본 합의문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세부 사항입니다. 한 걸음 물러서 보겠습니다. 이 중단 프로젝트 프리덤을 멈추는 이 단일 결정은 이 분쟁의 거의 어떤 사건보다도 전략적으로 중요합니다. 군사적 중단은 항복이 아닙니다. 재배치입니다. 미국은 1987년 탱커 전쟁에서 값비싼 교훈을 얻었습니다. 18개월간의 저강도 해상 분쟁은 800억 달러를 소모했고 어떠한 정치적 해결도 낳지 못했습니다. 지금 멈추는 것은 나중에 더 강한 외교적 입지에서 확전을 선택할 여지를 보존합니다. 계산은 이렇습니다. 이란이 중단 기간을 위반하면 미국은 단순히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합니다. 완전한 국제 연합 지지와 함께. 이 중단은 함정입니다. 문제는 이란이 이것을 보고 있는가입니다. 이제 이란의 시각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에게 14개항 기본 합의문은 지정학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적 생존의 문제입니다. 미국의 해상 봉쇄는 90일 만에 이란의 원유 수입을 60% 삭감했습니다. 이란의 외화 보유고는 추정치 약 120억 달러로 감소했습니다. 국가 경제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최소치 300억 달러, 20% 농축 제한은 양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되돌릴 수 있는 양보입니다. 이란은 과거에 이미 60% 농축을 달성했습니다. 다시 거기에 도달하는 방법을 압니다. 빠르게. 따라서 이란에게 지금 기본 합의문에 합의하면 경제적 산소를 삽니다. 어떤 군사적 핵 옵션도 영구적으로 닿지 않으면서 이 과정에서 파키스탄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협상이 성사된다면 파키스탄은 하루아침에 중동에서 가장 중요한 외교 중재자가 됩니다. 하지만 파키스탄은 순수하게 이타적인 것이 아닙니다. 파키스탄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미 파키스탄의 휴전 안정을 조건으로 50억 달러 투자 패키지를 약속했습니다. 파키스탄은 세계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경제적 생존을 구매하면서 과정에서 세계에 호의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14개항 기본 합의문 내부에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핵시계. 기본 합의문은 시간을 삽니다. 하지만 시간은 양날의 검입니다. 이란의 핵 프로그램 60% 농축 상태에서 무기급 핵분열성 물질에 도달하는데 약 3-4개월이 필요합니다. 기본 합의문의 일정 30일 제네바 협상 플러스 60일 검증 창구 총 90일입니다. 90일 안에 농축이 재개된다면 이란은 이론적으로 핵장치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기본 합의문은 시계를 영구적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일시정지를 누를 뿐입니다. 실제로는 멈춘 적 없는 카운트다운에서 트럼프의 프로젝트 프리덤 중단 결정은 이미 워싱턴에서 양측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습니다. 매파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방금 눈을 깜빡였다. 이란은 이 중단을 약함으로 해석하고 더 강하게 압박할 것이다. 비둘기파는 말합니다. 이것은 정치적 쇼입니다. 우리에게는 실질적인 포괄적 협정이 필요합니다. 30일짜리 창구가 아니라 이 기본 합의문이 가시적 결과를 만들어낼 행정부의 시간. 대략 3주 후 국내 정치 압박이 결정을 강제합니다. 작전을 재개하거나 협정에 서명하거나
정확히 어떻게 끝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시나리오로. 시나리오 1. 기본 합의문이 성사됩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종료됩니다. 호르무즈가 재개됩니다. 유가가 배럴당 $20 하락합니다. 세계 경제가 숨을 내쉽니다. 시나리오 2. 이란이 중단 기간을 위반합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이 재개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국제연합 지지와 함께 유럽, 일본, 한국 모두 합류합니다. 이 중단은 프로젝트 프리덤의 다음 단계를 국제적으로 정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란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이란은 잘못 계산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단은 약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동맹 구축이었습니다. 이제 이 중단이 4가지 차원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군사적, 지역적, 경제적, 그리고 세계적 차원. 먼저 군사 차원입니다. USS 에이브러햄 링컨은 항구로 귀환하지 않았습니다. 이 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항모전단은 호르무즈 동쪽 50마일로 재배치됐습니다. 해협 바깥이지만 타격범위 아닙니다. 중부사령부 성명, 방어적 태세 유지. 해석: 8분 이내 타격 준비 완료. 중단은 물류적 조정입니다. 철수가 아닙니다. 함선들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미사일들은 여전히 장전돼 있습니다. 이란 측에서는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항로에서 15L이 후퇴했습니다. 하지만 이란에 대한 미사일 포대는 해제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조준 중입니다. 미국 정보평가이라는 단 하나의 명령 결정 후 4시간 이내에 공격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후퇴했습니다. 어느 쪽도 경계를 해제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제 군사적 중단의 모습입니다. IAEA 국제원자력기구는 2월부터 이란으로부터 물리적으로 차단되어 왔습니다. 기본 합의문 10항에서 12항, 이란은 IAEA 사찰관들이 나탄즈 핵 시설에 재입장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이 사찰관들은 2월 전쟁이 시작된 이후 이란의 농축 수준을 물리적으로 검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입장 시 발견하는 것, 이 기본 합의문 전체가 생존할지 무너질지를 결정할 것입니다. 지역 차원, 아랍에미리트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외무부는 신중하게 작성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외교 프로세스를 환영합니다. 비공개로는 분노. 후자이라의 2차례 공격이라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요구, 미국의 비공개 채널로 전달된 어떠한 합의도 아랍에미리트 인프라에 대한 이란의 선제 공격 금지 서약을 명시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그 요구는 현재 14개항 기본 합의문에 없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공식적으로는 침묵,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활발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공식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켜봤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이제 파키스탄의 채널이 막히면 차선급 중재자로 자신을 포지셔닝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체결된 사우디, 이란 정상화 협정은 리야드에 워싱턴이 갖지 못한 테헤란과의 직통 전화선을 줍니다. 성공적인 호르무즈 합의는 사우디 외교 정책의 승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리야드는 이를 압니다. 한국 HMM 나무호 공격 이후 불가능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218대 41로 투표했습니다. 군사적으로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에 반대하여. 하지만 한국은 군수 지원, 정보 공유, 그리고 전쟁 위험 보험 신탁 기금 기여를 약속했습니다. 이 중단은 서울의회에 시간을 법니다. 하지만 기본 합의문이 무너지면 그 투표는 정치적으로 유지 불가능해집니다. 한국 원유 수입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합니다. 한국은 영원히 중립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경제 차원, 트럼프가 중단을 발표한 직후 원유 시장이 즉각 반응했습니다. 브렌트유가 6시간 만에 $9 20센트 하락했습니다. 분쟁 시작 이후 하루 최대 낙폭입니다. 시장은 확실성을 가격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확률을 반영합니다. 호르무즈 완전 봉쇄 확률은 기자회견 하나로 45%에서 18%로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원유 변동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자들은 알기 때문입니다. 이란 미사일 하나로 하룻밤 사이에 배럴당 $150 원유로 돌아갑니다. 로이즈 오브 런던은 호르무즈 위험 등급을 낮추지 않았습니다. 다시 읽어보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보험 시장이 뉴스 사이클이 전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위험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전쟁 위험 보험료는 최고점에서 30%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쟁 전 요율의 3배입니다.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모든 화물선은 보험만으로 항해당 100만, 300만 달러를 지불합니다. 그 비용은 전 세계 소비자 가격에 직접 반영됩니다. 기본 합의문 13항, 스위스 금융 중개인을 통한 $60억 달러이란 동결 자산 해제. 이것은 새로운 돈이 아닙니다. 2023년 9월 미 이란 포로 교환 합의의 일부였습니다. 이란은 지난번 받았을 때 그 $60억 달러의 대부분을 몇 달 안에 썼습니다. 두 번째 $60억 달러 해제는 테헤란에 붕괴하는 경제에 약 60일의 숨쉴 공간과 같습니다. 그 이상은 아닙니다. 이란은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즉, 이란은 기본 합의문만이 아닌 포괄적 협정이 필요합니다. 테헤란 경제 시계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세계적 차원, 기본 합의문이 유지되고 제네바 협상이 시작된다면
그 협상은 실제로 무엇을 다룰까요? 세 가지 핵심 사안, 각각이 30일 창고로 압축된 10년짜리 협상입니다. 사안 1. 이란의 핵 프로그램. 영구 제한 대 임시 제한 20%대 5%. 되돌릴 수 있는 것, 대검증 가능한 것. 사안 2. 미국 제재. 단계적 해제, 완전 해제 또는 이란 위반 시 복원 메커니즘. 사안 3. 지역 안보 구조. 이란이 걸프 국가 주권을 공식 인정하는가? 미국이 걸프에서 모든 해군 자산을 철수하는가?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협상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세 가지 모두 동시에 해결되어야 합니다. 30일 안에. 이 분쟁에서 러시아의 포지션은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러시아는 중립적 관찰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이 분쟁이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호르무즈 혼란으로 생성된 고유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직접 자금합니다. 러시아 원유는 현재 중국과 인도에 배럴당 78달러에 판매됩니다. 시장 가격 이하지만 시장이 높을 때는 매우 수익성이 높습니다. 이란 원유 수출을 정상화하는 호르무즈 합의는 세계 유가 하락을 의미합니다. 러시아 수입 하락, 러시아 전쟁 능력 하락. 러시아가 모든 UN 협상, 모든 외교 비공개 채널, 모든 투표에서 조용히 기본 합의문을 약화시킬 것을 예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5월 14일과 15일 시진핑, 트럼프 베이징 정상회담. 다음 주 가장 중요한 단일 지정학적 사건. 트럼프가 베이징에 들어가 중국의 지지를 받은 호르무즈 기본 합의문을 발표한다면 이것은 국제적으로 반박할 수 없게 됩니다. 중국은 지역 안정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습니다. 트럼프는 역사적 평화협정을 얻습니다. 이란은 제재 해제를 받습니다. 호르무즈가 재개됩니다. 모두가 이깁니다. 러시아를 제외하고. 그리고 더 엄격한 조건의 핵 합의가 필요한 이스라엘 강경파들도. 문제는 시진핑이 평화를 원하느냐가 아닙니다. 시진핑이 트럼프에게 승리를 줄 것인지, 그리고 중국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하느냐입니다. 가장 중요한 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군사적 중단은 평화협정이 아닙니다. 이 둘을 혼동하지 마십시오. 미사일은 해체되지 않았습니다. 군함들은 귀향하지 않았습니다. 나탄즈의 원심불리기는 여전히 돌고 있습니다. 이 중단의 매시간은 카운트다운입니다. 중동을 재편하는 돌파구로 향하거나 전쟁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붕괴로 향하는, 앞으로 며칠간 주목할 세 가지 구체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든 것을 말해줄 것입니다. 신호 1. IAEA 사찰관들이 향후 7일 안에 나탄즈 핵시설에 실제로 입장하는가? 그렇다면 기본 합의문은 살아있습니다. 신호 2. 이란이 중단 기간 중 무언가를 어떤 선박, 기지, 인프라든 공격하는가? 공격 하나로 모든 것이 바뀝니다. 신호 3. 트럼프와 시진핑 회담 후 5월 15일 베이징에서 어떤 성명이 나오는가? 기본 합의문을 지지하는 공동성명, 아니면 외교적 침묵? 이 세 가지 신호가 이 중단이 평화의 시작인지, 아니면 다음 전쟁, 막전의 막간인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미국은 1991년 걸프전 이후 페르시아만의 가장 강력한 해군 전력을 집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용하지 않기로 선택했습니다. 적어도 아직은 그것이 지혜였을까요? 모든 패를 쥐고 있다는 것을 아는 초강대국에 있네? 아니면 약함이었을까요? 행동이 필요한 순간에 눈을 깜빡인 대통령의 망설임? 역사가 그 질문에 답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해협은 반쯤 열려있고 미사일은 장전돼 있으며 세계는 숨을 참고 있습니다. 이곳은 시그널 사이퍼랩입니다. 우리는 다른 이들이 놓치는 신호를 추적합니다. 정보를 유지하십시오. 예리하게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편에서 만나겠습니다. 주류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은 펜타곤 내부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분열됐습니다. 해먼드 의장은 반다르 아바스의 이란 혁명 수비대 해군 지휘 시설에 대한 제한적 타격을 주장했습니다. 목표 지정, 정밀, 전면적 대응을 촉발하지 않으면서 메시지를 보내는 것. 국방장관은 반박했습니다. 이란 영토에 대한 어떠한 미국 타격도 아무리 제한적이더라도 호위 작전에서 전쟁으로 선을 넘습니다. 의회는 전쟁을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중단 옵션이 승리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단 한 표 차이로. 이제 14개항 각각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요한 맥락을 추가하겠습니다. 헤드라인들이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란에서 사망 공세 작전 즉각 중단, 단순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누가 공세를 정의합니까? 이란은 프로젝트 프리덤을 이란 해양 주권에 대한 공세 작전으로 봅니다. 사항에서 육항 호르무즈 단계적 재개 민간 선박과 상업 유조선의 차이에 대한 상호 합의가 필요합니다. 그 정의가 지금 이슬라마바드에서 논쟁 중입니다. 7항에서 9항 미국 봉쇄 이외에는 협상이 현재 교착 상태에 빠진 부분입니다. 이란은 봉쇄 먼저, 해제를 원합니다. 미국은 IAEA 접근 먼저를 원합니다. 아무도 먼저 움직이려 하지 않습니다. 파키스탄의 역할에 대해 언론이 놓친 것이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처음 중재자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카타르가 먼저 접촉을 받았습니다. 카타르는 거절했습니다. 1만 4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는 아루데이드 공군기지 미군 시설 유치 역할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만이 두 번째로 접촉을 받았습니다. 오만은 전통적으로 미이란 비공개 채널을 중재합니다. 하지만 술탄의 건강 악화로 정부가 추가 위험을 거부했습니다. 파키스탄이 나섰습니다. 부분적으로는 절박함에서, 부분적으로는 기회에서. 이제 파키스탄은 비범한 지정학적 레버리지 포지션을 보유합니다. 핵시계 문제는 대부분의 분석가들이 인정하는 것보다 더 깊이 갑니다. 20% 농축이 이스라엘을 구체적으로 공포에 떨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5% 농축에서 일하는 정상적인 조건에서 무기급 물질을 생산하는데 약 18, 24개월이 필요합니다. 20% 농축에서 그 일정은 3, 4개월로 단축됩니다. 20%에서 물리학이 극적으로 달라집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20% 농축을 제한이 아니라 발사대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후자이라의 구체적 맥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아랍에미리트의 분노를 이해할 수 있게 합니다. 후자이라는 단순한 항구가 아닙니다. 아랍에미리트 전체에서 페르시아만이 아닌 오만만을 향하는 유일한 항구입니다. 이는 선박들이 호르무즈 해협을 전혀 통과하지 않고 후자이라에서 원유를 선적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이란의 레버리지를 피하기 위해 걸프 전체가 건설한 우회로입니다. 아부다비 원유 파이프라인은 아부다비 육상 유전에서 400km를 달려 직접 후자이라까지 연결됩니다. 비용 35억 달러, 용량 하루 150만 배럴. 이란은 그 파이프라인 터미널을 타격했습니다. 이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피하는 항로는 없다. 우리가 닿지 못하는 인프라는 없다. 호르무즈 상황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원유와 전혀 연결짓지 않는 분야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비료 가격 38% 상승. 비료 생산에는 천연가스가 필요하기 때문, 그리고 천연가스 가격은 원유 공급 혼란과 연결됩니다. 컨테이너 운임 분쟁 전 평균 대비 62% 상승. 컨테이너선이 호르무즈를 통과해서가 아닙니다. 아프리카를 우회하는 모든 선박이 운송시간의 22일을 추가하기 때문입니다. 독일, 한국, 일본의 제조 공급망 혼란. 공장들이 22일 늦은 부품을 기다립니다. 지연의 매일이 수백만 달러의 손실입니다. 미국과 이란이 마지막으로 포괄적 협상을 했을 때를 바탕으로 제네바가 실제로 어떤 모습일지 현실적으로 평가해드리겠습니다. 2010 본연의 합의 JCPOA는 협상 최종 타결까지 20개월이 걸렸습니다. 현재 테이블 위에 있는 것보다 덜 복잡한 합의를 위해 20개월. 기본 합의문은 30일 안에 포괄적 합의를 요청합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다만 양측이 이미 비공개 채널을 통해 주요 사안에 대해 비밀리에 합의했다면, 그리고 제네바는 단지 공개 서명식인 것이라면 러시아의 방해는 명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미묘할 것입니다.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란이 농축 제한을 위반하고 있다는 정보를 유출할 것입니다. 이란이 그렇지 않더라도 이것은 시리아 플레이북의 표준 러시아 정보 작전 전술입니다. 러시아는 자신이 자금 지원하는 이란 대리 세력을 통해 이란 혁명수비대 강경파들이 하메네이를 압박해 합의를 거부하도록 부추길 것입니다. 이 협상 전체에서 가장 위험한 행위자는 이란이 아닐 수 있습니다. 러시아일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를 처음부터 따라오신 분들은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처음 합류하신 분들을 위해 핵심 맥락을 제공하겠습니다. 프로젝트 프리덤은 무작위 군사작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실시간으로 세계 경제를 위협하던 특정 경제 위기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이었습니다. 2016년 4월 말까지 호르무즈 봉쇄는 이미 세계 식량 가격을 17% 올렸습니다. 화물 보험료는 4배로 뛰었습니다. 그리고 17개국이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파키스탄의 중재자 참여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파키스탄은 이란과 인도 모두와 국경을 공유합니다. 핵 보유국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미국과 이슬람 세계 모두와 동시에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역사적 선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1994년 북한 핵 위기 동안 클린턴 대통령은 한반도 근처에 해군 기동 부대를 집결시켰습니다. 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력의 위협 사용이 아닌 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게 했습니다. 1994년의 교훈은 이것입니다. 최대 가시적 전력을 신뢰할 수 있는 외교적 출구와 결합하면 전력 단독보다 더 큰 레버리지를 만듭니다. 트럼프 팀은 이 교훈을 알고 있습니다. 페르시아만 너머의 세계에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마지막 생각 하나를 남기고 싶습니다. 지난 세기의 모든 주요 세계 위기, 두 차례의 세계대전에서 냉전, 걸프전까지는 궁극적으로 군사적 승리만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한쪽이 다른 쪽에게 양측 모두 승리라 부를 수 있는 출구를 제공함으로써 해결됐습니다. 14개양 기본 합의문이 그 출구입니다.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불충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사일, 군함, 그리고 붕괴하는 경제의 복도에서 지금 열려있는 유일한 문입니다.